부동산 시장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추가 하락 여지가 또 있는 것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상반돼 보이는 시그널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내집 마련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침반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일 텐데요. 오늘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예년만은 못합니다만은 거래량이 1년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시장을 제가 추적을 좀 해보니까 급매물이 소진됐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산발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좀 한 단어로 응축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사분기가 굉장히 최저점이었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적게는 600건, 많아봤자 한 700, 800건 밖에 안 됐던 시장이었었는데 올 1월 달부터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더니 이제 4월 달 통계를 봤더니 거의 한 4,000건 가까이, 3,000건대 이게 좀 거래량이 회복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평소 때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5,000건에서 10,000건 정도 사이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정상적인 거래량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회복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6월 1일 전에 재산세 부과일 기준 전에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것들이 소진되는 좀 거래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급매물들이 소진된 것들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급매물들이 소진된 다음에 급매물이 없는 지역들은 정상 거래로도 몇 개 좀 거래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부동산 관련 통계라 지표가 많다 보니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말씀처럼 소위 정상거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만 굉장히 못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주목할 통계나 지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통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지수 두 가지를 많이 보셨는데 이 지수 자체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중개업소들의 리서치 결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된 상황에서는 네. 이분들도 거래되는 거 베이스에서 응답들을 할 텐데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를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 많지 않은 단지들에서 응답한 결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희망사항이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통계 지수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실거래가 됐던 그런 실거래가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실거래가가 거래 빈도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중개업소에 좀 전화를 해보셔갖고 매물 나온 것들에 대한 양이라든지 가격대를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통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질문은 한 가지로 모이죠. 내가 실수요자다. 그렇다면 올해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지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이 의견을 한 번도 바꾼 적은 없는데 그냥 준비되시면 바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준비됐다고 하는 것들이 일단 내가 살 매물이 보여야 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물을 내가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만 맞다고 하면 좀 바로 구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다행히 작년에 좀 많이 조정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2021년도 9월달, 10월달이 최고점이었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흘러온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22년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고점 대비 작년 저점에 하락폭이 좀 큰 단지 위주로 해서 1월 달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한 단지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청약 시장에 좀 네.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요. 이것도 지역별, 단지별로 온도차 굉장히 극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기는 어렵더라도 서울에서도 각 구별로 굉장히 어떤 단지는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급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두 자릿수, 어떤 곳은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지역별 차이인지 단지별 차이인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 갖고 확연히 좀 구분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지 비교를 할 텐데
서울이라고 하는 입지는 특별히 나쁜 입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상품으로서 뭔가 좀 매력적인 상품이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외형이 봤을 때 단지 규모가 좀 큰 단지들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고, 단지 규모가 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봤을 때 좀 이 구축이라든지 다세대 빌라에서 봤을 때 좀 부러울 만한 시설들이 있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나왔던 단지들 청약은 다 성공을 했고요. 지금 아마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거나 좀 인기가 없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외형으로 봤을 때 이게 아파트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은 좀 대형 빌라촌인지 헷갈린 그런 상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 않으면 미분양이 나죠.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분양가 통제를 받는 입지이기 때문에 외형으로 봤을 때 아파트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완판이 됐을 것 같고요.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그런 좀 제가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단지들만 좀 미분양이 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인천에서 분양이 잘 되고 안 된 거의 차이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도 시세가 많이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비교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나 인천 내에서도 주변에 있는 신규 분양한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비싸면 미분양이고요. 그리고 좀 적정하면은 분양이 완판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 조건이 유사한 상태에서는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두 가지만 보시면은 분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이제까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면 이게 서울, 뭐 그 중에서도 입지라든지 어떤 상품성 가치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입지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딱 봤을 때 물건이나 가치, 상품성도 파악이 쉬운데 문제는 그런 것은 이미 너무 가격이 높고, 반대로 지금 가진 자산을 고려해서 들어가시는 지역은 지금 샀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진입 가능한 곳에는 어떤 것을 좀 노려봐야 되나요? 일단 서울은 가격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게 맞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난 코로나 정부 3년 동안에 거의 1.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3천 이하로 분양하는 상품이 없을 거예요. 평당 3천이라고 하면은 30평대로 따지게 되면 거의 9억 전후라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입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분양이 잘 된 단지 중에 하나가 은평구 세전역에 있는 두산 위브가 하나 분양이 잘 됐었는데 8억대 분양이었거든요. 아마 저는 그게 서울에서 84 국민평형 규모로 8억대 분양하는 마지막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도 적고 입지도 그렇게 좀 좋은 단지는 아닌데 서울에서 8억대 국민평형 분양한다, 마지막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9억, 10억 이상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도 서울에 준하는 입지거든요.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 중에서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 누르셔도 될 것 같고, 다행히 청약 물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추천제도 생겼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노려보신다고 하면은 평당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지금 도전해 보실 만한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정보들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다가 조건이 되시면 바로 그냥 청약을 넣으시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좀 굴러갈지 좀 예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예측은 일단 제가 못하고요. 저는 이제 개별 상품이라든지 개별 입지에 대한 분석만 하는 사람이라서 거시적인 전망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들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와서 이사들을 못합니다.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건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이사를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되면은 아마 좀 거래량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인기 있는 지역들 거래는 좀 살아날 것이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좀 공급 물량들, 입주장이 다 끝나고 해소가 돼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뭐 공급량 가지고 모든 지역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공급이 적은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산적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되게 되면은 뭐 이게 폭등을 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좀 시세가 이제 급매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정도는 유지가 되는 아마 거래가 생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좀 수요가 빠지고 있고 공급량이 많았고 지금 입주장이 처리가 안 된 지금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지역이나 공급력 따라서 약간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는 분양 물량이 소화가 안 되는 곳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오늘 저희 주간동화 투벤더스 스페셜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막연한 예측이 아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제 시청자님과 함께 분석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 컨텐츠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성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스마트튜브 김학열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